네, 주점도 반갑습니다. 트레이드 주입니다. 자, 현대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2.86% 약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, 이건 이제 금요일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상승에 대한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, 제가 이렇게 변곡점에서 변곡점이었을 때, 자, 이거 지워놓고 변곡점에서 변곡점이었을 때 이 상승에 대한 추세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. 요 정도 벗어나는 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격차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, 이 추세 위로 들어 올리려는 움직임과 앞으로 밀어내려는 움직임 좀 같이 보였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 거의 확정됐다. 월요일에도 조금 상승에 대한 힘이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, 일단 요 추세를 조금 벗어나려는 움직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긴장은 하셔야 된다. 하지만 뭐 월요일에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긴장은 좀 해야 되는 상태다.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뭐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뭐 추세가 꺾였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,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요 구간에서 이 매물대와 상승에 대한 추세가 만나는 요 지점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줬거든요. 그죠? 항상 이런 쐐기형 패턴은 이런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데, 그렇단 말은 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. 오늘 상승을 조금 만들려고 돈을 쓴 흔적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좀 밀려버렸다는 거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정말 강하게 나왔다. 그리고 이 차익 실현 매물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해외 증권사들, 해외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 외인들도 마찬가지로 매도 물량 좀 압박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확인 가능하실 텐데, 외인들 같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게, 주가가 여태까지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할 때 여기 보시면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넣고 있었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그죠? 이 보통 우리 국장이랑 다르게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분들이 이 매수 물량을 정말 강하게 넣으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현대차이기 때문에 뭐 외인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뭐 힘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개인 투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를 넣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승에 대한 추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. 자,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연기금, 연기금이 매도 물량 넣게 되면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. 이 부분은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, 전쟁 이후로 이 ETF, 코스피 200 ETF 상품들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금투에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 가능하실 텐데, 사실 이 ETF도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세, 사실 코스피에 대한 매도세죠. 현대차에 대한 매도세라기보다는 코스피에 대한 매도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, 이게 지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은 ETF 상품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줄어들면서 이 하방에 대한 압박들을 좀 지속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. 신용을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개인 투자분들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. 그죠? 신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, 오늘 같은 경우 아직까지 조회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도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크게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이 들죠. 지금 자, 잔고율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좀 쌓여가고 있어요. 정말 크게 쌓여가고 있고, 공료율이 뭐 한 번씩 튀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세가 좀 비투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. 요거 보시면은 잔고율이 이 주가가 크게 빠짐에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죠. 아직까지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매도 물량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 가능하실 거고, 이 반대 매매가 터지게 됐을 때 요 정도로 그 유지가 안 되거든요. 원래라면 요 정도 하락 나오게 되면 보이시죠? 우리 국장 폭락했을 때 요 정도로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은 반대 매매가 터지게 되면서 아니면 반대 매가 무서워서라도 매도 물량들이 좀 크게 나오게 되는데, 현대차 같은 경우 아직까지 잘 버텨주고 있다는 모습 그래서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. 지금 이 신용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 물량이 잠기거든요. 신용 쓰시는 분들, 이 B2 하시는 분들은 사실 레버리지를 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오히려 추격 매수를 붙는 그런 경향이 좀 크고, 하락할 때는
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두려움, 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런 하락에도 요 정도로 잘 버텨줬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가 정말 잘 받쳐주고 있고 이 매수 심리만 유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특히 이 시장이 폭락할 때 우리 코스피가 갑자기 5,300까지였죠. 5,300까지 빠지게 됐을 때 이 매도가 거셌다라기보다는 평소랑 똑같은 매도 물량들이 나왔는데 이 매수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이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이 매도 물량보다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점점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말 그대로 뭐 풍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야, 나는 100원에 살게. 나는 그럼 나는 110원에 살게.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매도 물량만 받아내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심리를 자극해 줄 만한 어떤 이슈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슈 한 번만 터져 주면은 그대로 이전에 나왔던 물량들 잡아먹으면서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차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설명드릴 건 없어요. 지금 뭐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거고 요 등락폭을 봤을 때 아직까지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세가 살아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힘은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코스피 얘기한 김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만들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. 근데 코스피 100이랑 200에 대해서 지금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거. 이 대장주들이 약간의 하락들을 만들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. 그래서 좀 확인이 가능하실 건데 특히나 이 코스닥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코리아 이제 탑3가 아니죠. 탑 30 안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도 보여질 겁니다. 이것들을 봤을 때 지금 개인의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고 고객 예탁금도 다시 한번 130조 좀 회복한 모습들 그리고 신용잔고는 여전히 좀 크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. 신용잔고를 좀 봤을 때 이번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게 털려 나갔을 줄 알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 지금 조금은 위험한 게 지수는 여기까지 빠졌어요. 지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증권담보대출하고 신용잔고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.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. 지수는 빠졌는데 고객 예탁금이랑 이 신용잔고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. 이게 지수를 여태까지 역전했던 게 별로 없거든요. 이거 보시면은 그죠? 이 고객 예탁금이 지수를 역전했던 기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크게 꺾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 예탁금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게 회복을 하려고 해도 매도 물량들이 출하가 되면서 매도벽이 지속적으로 좀 부딪히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. 요거 체크하시기 바라고 이 지수에 대한 걱정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또 선물이 만기가 되죠. 이 선물 만기 때 좀 많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코스피 충분히 다시 한번 6,500에서 7,000까지 좀 볼 수 있다. 최고점 7,000 정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주변 사람들이 웃기지 말아야 하더라고요. 근데 웃긴 거는 또 예전에 모건 스탠리가 우리 지수 3,000 뚫었을 때 코스피 3,000 뚫었을 때 충분히 5,000 가능하다. 6,000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또 웃기지 마라. 야 무슨 코스피가 5,000, 6,000을 가냐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미 6,000 한번 찍었었죠. 지금은 5,500을 좀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도 충분히 7,000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필두는 삼전이란 하이닉스랑 현대차가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이 세 개에 대해서 또 뭐가 나와요? 2배 레버리지 ETF가 나온단 말이에요. 이 ETF가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개인 투자분들의 이 물량이 엄청나게 쏠리기 시작할 거고 뭐 고객 예탁금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건 안 좋은 방향일 수 있지만 충분히 지수를 끌어올리는 아주 좋은 상품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뭐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께서 들고 계신 물량들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차라리 매수 기회로 계속해서 잡아가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또 우리 주점들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PPT 자료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께 배포해 드릴 거니까 이것도 확인하시고 앞으로 투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
요거 뭐 줄줄줄 읽을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 좀 드릴 건데 미리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라고. 지금 로보틱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, 현재 전쟁으로 인한 어떤 리스크들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고 있다는 거,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보기 쉽게 좀 정리해놨으니까 주말간 요거 보시면서 그래도 좀 다음 장을 준비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놨습니다.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여태까지 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상호 관세가 폐지되게 되면서 좀 좋은 모습들을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이 모멘텀은 크진 않습니다. 크진 않아요. 아직까지 크진 않지만 이 현대 그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좋은 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, 현재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들 여러분께서 확인 가능하시도록 좀 간단한 이미지를 통해서 좀 만들어놨습니다. 아틀라스 뭐 다 아시죠? 지금 로봇으로 올라온 만큼 아틀라스 뭐 다 아실 거고, 지금 새만금에 대해서 투자금 9조 원 들어갈 거라는 거, 여기에 대해서도 모멘텀 좀 얻어갈 수 있다. 현재 이 보선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 나스닥 IPO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모멘텀도 앞으로 좀 크게 찾아올 예정입니다. 그리고 뭐 자율주행 전기차 실적 가이던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다 하실 거고, 지금 목표가 하고 있는 거, 증권사들의 목표가, 저도 충분히 7, 80만 원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차라리 매수하셔라, 지금 물량 지켜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. 해당 자료도 모두 나눠드릴 거고, 우리 좀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면서 매수하자 얼마 원에 어떻게 하자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서 어디서 매도를 진행해야 되느냐?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.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들 여러분들 PPT 통해서 좀 확인하시기 바라고, 지금도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일단 현대차가 지금까지 이 매출에 비해서 그리고 이 네임밸류에 비해서 정말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한 종목이었죠.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충분히 여기서 프리미엄 더 받아서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홀딩 하시는 동안 내가 돈을 다른 데서 좀 굴려야겠죠. 내가 수익을 보고 있다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디서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, 이런 타점에 대한 타이밍들, 이런 거는 여러분께 다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, 그 다음이 이 종목이죠. 종목 어떤 종목에 들어갈 것인가. 지금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돌고 있죠. 뭐 오늘은 원전이었다가 내일은 또 뭐 로봇이었다가 다음 주는 뭐였다가 지금 계속해서 엄청 빠르게 섹터가 순환하고 있단 말이에요. 특히나 이 섹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놈은 10% 오르고 어떤 놈은 20% 오르고 막 어떤 놈은 점상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또 추천주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자, 그 추천주들이 뭐냐면은 우리 돈의 흐름 구독자분들을 위한 전용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2020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, 그리고 세력 매집 종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조금 나눠드릴 예정입니다. 요거 같이 보시자면 2020년 시장 어떻게 좀 움직일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2020년 핵심 투자 전략인데 상반기랑 하반기를 확실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냐, 상반기는 현재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. 기대감. 근데 이 기대감은 언젠가 조정이 찾아오게 돼요. 항상 주가는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조정이 찾아왔다가 뭐 실망 매물일 수도 있겠고, 아니면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한 하락일 수도 있는데, 자, 그 다음이 중요하죠. 이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. 이 실적에 따라서 기대감에 걸맞는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. 이것들은 이제 하반기에 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이 하반기라는 거는 1분기와 2분기의 매출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 때, 모멘텀이 확인이 됐을 때 하반기에 강한 슈팅 나올 건데, 결국에는 옥석가리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. 지금도 이 전쟁으로 인한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옥석가리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하락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다거나, 아니면 좀 옆으로 빌빌 긴다거나, 아니면 이 하락을 아예 이겨내지 못하고 쭉 내리박히는 종목들은 이 옥석가리기에서 탈락하게 되겠죠. 이런 부분들 하반기에는 더 거세게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이미 세력들이
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세력들이 매집봉은 띄우고 있는데 주가는 반응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유망 섹터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? 반도체, 2차 전지, 바이오 그리고 우주항공, 에너지, 로봇까지 목표 수익률 우리가 100% 이상 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께 좀 드릴 겁니다. 자, 일례로 제가 SF의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 좀 8월 13일 날 한번 배포해 드렸죠. 3,300원이었던 게 8,000원이 되면서 우리가 장장 6개월간 투자 이어 나가면서 어떻게 됐다? 242% 정말 큰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. 지금 영상에서는 이게 종목을 공개하지 못해요. 지금 이게 선취매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너무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쏠리면은 얘네가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동성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따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 같은 경우 지금 기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매집봉을 빵빵 터뜨리고 있단 말이에요. 매집봉을 빵빵 터뜨리면서 곧 큰 상승 좀 기대된다. 특히나 삼성과 이 삼성의 GPU 독립 선언에 대해서 좀 엮여 있는 종목인데 이것만 딱 듣고도 여러분께서 감이 오시는 좀 눈치 빠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. 요 정도 힌트로 여러분께서 좀 유추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 이거 구독자분들께 종목명 시원하게 공개하면서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솔브레인 드리게 되면서 우리가 42,000원던 게 8만원이 됐죠. 190% 정도 수익률 우리가 기록했다는 거 마찬가지로 큰 상승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께 드릴 예정입니다. 자,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 1월에 배포해 드리면서 함께 150% 정도의 수익을 기록을 했죠. 정말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처럼 꾸준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지금 꾸준한 상승 이후로 FDA에 대한 승인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. 곧 승인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승인 발표가 나게 됐을 때 300% 이상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. 자, 제가 우주항공 쪽에서는 스피어 좀 추천드렸죠. 이미 요때 매집봉 터트려 주면서 주가는 큰 반응하지 않는 상태였고 우리가 요 구간에서 진입을 시작했습니다. 스페이스X와 연관돼 있는 만큼 우리 주님께 조금 길게 보셔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률 600% 이상의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다는 거.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와 조금 연관이 돼 있는 종목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스페이스X IPO 진행 시에는 정말 강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거. 자, 뭐 재룡전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께 드렸던 요 해성 TPC도 마찬가지. 정말 큰 수익을 우리가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섹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섹터 내에서도 어떤 종목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체크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하게 여기 제 개인 전화번호로 트레이더준 딱 한 통 트레이더준이라고 간단하게 문자만 한 통 주시면은 해당 PPT 자료 좀 보내드릴 거고 요 다음 장부터 우리가 어떤 종목들의 매수가 얼마로 볼 건지 목표가 얼마로 볼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매도 진행해야 되는지 모두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올려가시기 바래요. 자, 010-2574-5810번으로 트레이더준 제 이름 딱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구독자분들 많이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라고요. 현대차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현대차 60만원 다시 한번 돌파해보자. 70만원 80만원 가보자. 화이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전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